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단타소장 전문가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최근에 한 4거래일 동안 고점 대비해서 저점까지 대략 마이너스 한 12%, 13%대 이렇게 좀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하더라도 두 자릿수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뭐 기술적으로 본다면 앞고점 부근에서 저항 먹고 빠졌네, 뭐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팩트만 좀 짚어보자라는 거죠. 앞으로의 모멘텀, 또 사업의 내용이 좀 좋아질 수 있느냐, 실적에 대한 개선이 지속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좀 그래도 어쨌든 이제 많은 분들께서 주목하고 계시는 유상증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는 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제가 또 앞으로 우리 모멘텀 좋고 좋은 종목 같이 또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산중공업의 일봉 차트입니다. 사실 좀 많이 올라온 거는 맞아요. 많이 올라오기도 올라왔고, 그렇지만 뭐 주봉이나 월봉 상으로 보면 뭐 이제 시작이다 라고 해도 될 정도로 지금 월봉도 보시면 이제서야 좀 고개를 들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게 주가라는 게 단기간에 또 뭐 10배 이상 퍼포먼스가 나오기에는 그만한 어떤 뭐 투기적인 수급이 몰린다든지, 혹은 뭐 어떤 실적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가 좀 뒷받침이 강하게 되어줘야 되는데, 사실 두산중공업은 뭐 몸집도 뭐 꽤 뭐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단기적으로는 좀 힘들긴 하겠죠. 자, 어쨌든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시세로 보면은 16,000원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빠져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자, 실적적인 부분도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꽤나 좀 이제 슬슬 좀 자리를 잡아가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동안의 어떤 뭐랄까요, 그동안에 이제 최종적인 순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보여왔던 이런 것들은 아무래도 이제 이자 부담에 대한 것들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무리가 있었던 것들도 있고, 어쨌든 실적은 앞으로 점점 조금 이제 그동안의 적자폭을 좀 축소시켜갈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또 유상증자에 대한 이슈가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산중공업 40R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뭐 이게 뭐냐면요, 어제 이제 뭐 검색어에도 올라오고 하더라고요. 40R 이렇게 해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기사를 보셨거나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40R이라는 거는 40회차의 발행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발행 회차가 40회다 해가지고 이렇게 40회라는 뜻이고요. R이라는 거는 라이트의 뜻입니다. 라이트. 자, 라이트의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뜻으로 이제 이름이 붙여지긴 했는데, 자, 이제 이런 부분들 유상증자가 뭐 중간에 이제 특수관계인 유상증자 참여로 두산에서도 좀 참여를 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이런 유상증자의 과정을 좀 밟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또 혹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앞으로의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좀 예측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자, 일단은 시장에서는 이게 뭐가 정답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쨌든 일단은 지난달 14일까지 두산중공업 주식을 좀 보유하고 계셨던 주주분들이라면 한 주당 0.38주 정도의 두산중공업을 40R 요번 플랜에 대해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부여가 됩니다. 자, 어쨌든 두산중공업을 이제 주식은 그대로 좀 거래가 되고, 또 두산중공업의 이번 증자에 대한 거래는 또 따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별도로. 그렇죠? 당연한 거죠. 유상증자에 대한 것만 이제 별도로 또 거래가 되고 있는 건데, 근데 이제 우려가면 그런 거죠. 보통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거는 뭐 대부분 뭐 사실 이제 유상증자라는 거를 지금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 아무리 확실시하더라도 어쨌든 자본금을 늘리기 위한 거잖아요. 증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새 주식이 또 새롭게 상장이 되니까 기존에 이제 상장되었던 주가가 좀 그만큼 가치가 좀 희석될 것이다. 이게 사실 유상증자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고 또 우려감이 있는 건데, 자,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기존 주주들이 일단은 이런 권리를 좀 우선적으로 부여받으면서 현재 가격보다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반대로 또 그 권리를 받고 주식을 받게 되면 그걸 팔아서 또 차익을 얻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주식을 받고 싶다 하시면은 그대로 보유를 하시면 되지만, 그러면서 이제 다음 달에 한 12월 3일, 4일 요때 이제 청약을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대금을 좀 납입해서
이제 신규로 상장되는 거는 24일날 12월 24일날 이제 부여를 받으시면 되는 건데, 어쨌든 추가적으로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갖길 원하면 뭐 청약을 신청을 해서 대금을 납입하고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절차에 따라서 또 처리를 받으면 되는데, 증권가 쪽에서는 어쨌든 이런 친환경 사업에다가 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또 두산중공업의 향후의 전망을 또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다라는 평 때문에 사실상 두산중공업의 어떤 뭐 매력도에 대해서는 계속 시장에서 부각은 되고 있는데, 사실상 모든 종목이, 모든 기업들이나 또 여러 가지가 다 제각각 입맛이 다르잖아요, 투자자분들께서. 그쵸? 누구는 돼지고기를 좋아하지만 누구는 돼지고기보다 샐러드를 좋아하고 닭고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것처럼, 저 같은 경우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소보다는 돼지를 좋아해요. 아무튼 그런 것처럼 개개인마다 이제 입맛이 다 다른데, 주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단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면은 유상증자를 받아도 이런 차익에 대해서 계산을 또 안 할 수가 없겠죠. 또 실질적으로 0.38주 정도의 주식 수량이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이 주식을 이제 신주로 발행되는 게 한 주당 9,640원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평균 단가와 이 9,640원하고 또 뭐 0.38% 비율을 계산했을 때 이런 거를 좀 따져보면 이게 매력이 있을까 없을까 어느 정도 판단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정말 맛있는 그런 어떤 메뉴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크게 이게 맛있다는 모르겠네 라고 또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거고, 하지만 유증이라는 게 좀 일시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이 다 반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약간 주가가 밀렸던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런 이슈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추가적으로도 이렇게 10% 이상의 하락은 더 보이긴 힘들었겠죠. 하지만 그동안 올라왔던 값어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실현 욕구도 생길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이런 지금 같은 이런 이슈를 모르는 분들은 단순하게 기술적으로 접근을 하거나 해서 주가가 좀 밀리니까는 같이 좀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참여자의 입맛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정답이다는 없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참고를 해서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단가를 좀 계산을 해보고, 그렇게 좀 옳은 판단을, 여러분들에게 잘 어울릴 수 있는 결과값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좀 현명한 판단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중공업 최근에 수급이 좀 굉장히 괜찮았었는데, 지금 이제 금투 쪽에서도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연이어 좀 최근 들어서 하락을 보이는 이런 패턴에서 금투 쪽에서 매도가 나오긴 있지만, 연기금이라든지 외국계 뭐 기관 쪽 이렇게 해서 꾸준히 또 담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 자, 추가적인 모멘텀, 우리 MSCI 편입이 또 앞두고 있죠. 그래서 월말 기준으로 해서 11월 말 기준으로 해서 패시브 자금이 또 유입이 될 텐데, 사실 이 패시브 자금이 그렇게 엄청 크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 크지는 않아서. 근데 또 그렇다고 해도 뭐 안 크니까 안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이 되는 거니까 뭐 하다못해 일부분이라도 주가에 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당장 지금 막 right now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좀 걸릴 수는 있겠죠. 어쨌든 연말까지 우리가 뭐 대략적으로 한 10에서 11거래일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 거래일이 남았기 때문에 한 10거래일도 안 남은 것 같긴 한데, 그냥 오늘 포함해서 8거래일 남았네요. 그래서 이런 8거래일 동안의 움직임을 좀 먼저 식별을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이 종목을 더 보유를 해라 말아라고 말씀을 좀 드리긴 어려운데, 여러분들의 기준이 나는 좀 그래도 두산중공업이 점점 실적에 대한 부분들 개선도 좀 되고 앞으로 이제 미래 먹거리에 좀 발맞춰서 나갈 수 있는 좋은 기업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뭐 유증도 참여해도 좋고 뭐 이렇게 해서 쭉 가져가는 건 맞는데,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이나 어떤 뭐 단기 스윙 패턴 이런 패턴으로는 접근을 하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면서 쭉쭉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준이 좀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꾸준하게 가져가셔도 좋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상 글쎄요, 어떻게 좀 제가 하여튼 뭐라 말씀을 드리긴 굉장히 난감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종목을 이제 우리가 매수를 해서 매매를 할 때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기는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참 말씀드리긴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종목이 뭐 나쁘다라고만 무조건 표현을 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래서 어떤 기준점을 우리가 좀 잡아야 되는 게 너무 좀 다방면이다, 다각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으로 이 종목을 매매를 하느냐, 그게 기준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이벤트가 이렇다라는 것만 위주로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개인적으로는 우리 내년에 조금 어느 정도 실적이라든지,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실적적인 부분이겠죠. 우리나라 국내 시장의 이익 기여도가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는, 또 내년에 백신이 정말 상용화가 돼서 전체적인 경기를 다시 한번 살려줄 수 있는, 회복을 가파르게 보여줄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내년에 온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타이밍에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가져가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그래서 개별적으로 우리나라 종목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자, 메모장을 켜놓고, 사실은 앞으로 어쨌든 수출 비중이, 우리는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쪽은 당연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석유화학, 지금 이제 원가도 석유도 굉장히 저렴해진 상황이다 보니까 이쪽에 PEPP 쪽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또 석유화학 제품들군이 지금 원가는 절감되면서 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수출 비중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반도체 다음으로 좋은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라든지 관련된 부품주들, 이런 것들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지금 그 세 가지의 큰 틀이긴 하지만 이 큰 틀 속에서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년에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가져가기에는 정말 좋은 종목들이 벌써부터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이 한번 꿀렁이면 그때 한번 잡으려고 지금 아직 공개를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타이밍에 한번 잡아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쪽으로 한번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튜브 추천주로, 자, 보시는 것처럼 한국유니온제약이라든지 센코, 그 다음에 넷마블 소개를 좀 해드렸었는데, 한국유니온제약 오늘 좀 좋은 성과가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장중에 또 어떤 움직임이냐에 따라서 매수 단가가 좀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오늘 일단은 바로 또 좋은 시세가 나왔습니다. 고점 13%까지 좋은 시세가 나와줬었고요. 센코는 뭐 짧게 올라갔다 오긴 했지만 그래도 한 5%대는 되네요. 고점까지는 4.9%대. 그리고 이 종목은 그대로 좀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만 좀 마이너스 한 4, 5%대 잘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넷마블도 여러분들 뭐 넷마블 모르시는 분들은 없겠지만, 자, 아무튼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 우리가 편입을 해볼 수 있는 단가이긴 해서 제가 한번 또 다시 언급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새롭게 여러분들께 좀 약간 좀 묵직하게 가져가 보실 만한 종목들, 묵직하다라는 게 비중이 묵직한 게 아니고요, 엉덩이 무겁게 가져가실 종목인 겁니다. 조금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데,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도 18만원 하회하면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리 직장인분들이 관심 가지시기 좋을 종목일 것 같아요. 그래서 17만원 5천원에서 18만원 부근 1차 매수하시고 16만원 부근에서 2차로 한 번 더 매수를 하시는 분할 매매로 대응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적적인 부분이 일단은 지금 2020년 올해가 가장 지금 최저점으로 일단은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컨센 기준으로 이제 전반적으로 경기가 좋지 못한 상황이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부분들 이제 올해를 좀 마지막으로 기점으로 해서 조금 턴해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기대감도 있는 부분이고요. 증권사 쪽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도 하고, 또 컨센서스도 그렇게 반영이 되어 있긴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이런 흐름대로 간다라고 하면 2020년이 가장 또 최저점이 될 수 있는, 실적적인 부분에 최저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턴어라운드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주가는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크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봉이나 월봉도 보시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단가에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아직 좀 매력도가 크다라는 거, 중장기 관점으로는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좀 적은 패턴이죠. 지수 대비해서도 못 간 녀석이고 하니까 앞으로는 조금 면세점의 그런 성장률에 따라서 이 종목도 어떤 매출적인 부분, 이익적인 측면에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종목일 것 같아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렇게 같이 언급을 좀 드리니까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또 우리가 최근에 좋지 않은 성과가 있었던 종목들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빠르게 좀 복구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께 또 진정성 있게 좋은 정보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추가적으로 약간 단기에서 스윙 패턴으로 보실 수 있을 만한 종목 경동제약인데요. 경동제약은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약손절을 하고 나왔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전환 청구권 행사 물량들이 좀 신규로 상장될 수 있는데 그게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는 조금 컸었어요. 하지만 하루에 거래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물량들이 또 단기적으로 갑자기 출회가 될 확률도 있기 때문에, 왜냐면은 그 전환 청구권 행사해서 상장된 금액이 단가가 6,000원대였나 그랬어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또 리스크로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우리가 미리 일단 한 발 물러서 있자라는 것 때문에 요날 일단은 좀 약손실을 좀 봤습니다. 손절을 일단 먼저 했는데,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스윙 패턴으로 호가도 굉장히 매력이 있죠. 만원대고 지금 바닥권이긴 하니까 다시 한번 편입을 해보기에도 매력이 있는 단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대한 만원에 가깝게 매수를 해보시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손절은 마이너스 4% 정도만 잡고 대응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두 종목 관심 가져보시고요. 또 좋은 성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어쨌든 우리도 뭐 빠르게 또 뭔가 회복을 하고 또 현금화를 할 거 하고 CD를 키우는데 좀 만전을 가하고 있는데, 자, 지금 같은 경우에서 어쨌든 영상에서 제가 VIP 회원님들께 별도로 드리는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서도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뭐 초보분들은 그냥 리딩대로 하셔서 안전하게 수익을 챙기시는 게 좋고, 조금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응용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을 보시면서 또 개별적인 매매도 가능하시게끔 단 1%가 되더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건 챙겨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 좋은 수익률도 회원님들이 올려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하루 그날 들어가서 단타로 수익 보고 나오는데 20%의 수익을 개별적으로 챙겼다?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회원님들이 또 챙기시는 부분들도 있고요. 자, 최근에 이제 보시면 경동제약은 이날 매도를 좀 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매도를 또 하고 할 건 하고 또 챙길 건 챙기고 요런 전략이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대응을 좀 잘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다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들 위주로 또 우리 회원님들도 매매를 하십니다. 대양전기공업은 사실 VIP 회원님들의 좀 뭐 주력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주력 아닌 주력주였기 때문에 뭐 그래서 말씀을 좀 안 드렸고, 이때 당시에 1차적으로만 매도를 하고 또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에서 7% 사이에 절반 매도하고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제약품은 그날 시세를 내줄 때 통통 튈 때마다 매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뭐 이제 뭐죠? 조그만한 밭에다가 텃밭에 상추 심어놓고 올라올 때마다 뜯어먹듯이 그렇게 좀 하고 있고, 앞타마 사이언스도 올라올 때마다 수익 잘 챙기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도 지금 오늘 또 괜찮은 시세 냈다가 살짝 또 조정받고 있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뭐 얼마가 됐든 꾸준하게 우리가 좀 수익을 챙겨가고 있는 중이니까 뭐 너무 급등주만 쫓기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이제 급등주만 쫓다가 시장이 갑자기 주춤하면 또 다 같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 주셔야 되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직장인분들이 좀 관심을 갖기 좋은 종목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좀 끌고 가봐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단가 대비해서도 벌써 지금 현재가까지만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15%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우리 VIP님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매매를 해보세요 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들고 계신 분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런 것들 나중에 또 인증이 올라오면 우리 유튜브 시청자분들께도 같이 공유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무료방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에서 종목 브리핑 플러스 또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전달을 해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다소 좀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공감하면서 또 추천주도 소개받고 매매도 해보고 하시는데 도움이 분명히 되실 것 같고, 이런 부분들 어쨌든 말씀을 자주 또 드릴 거고, 브리핑 항상 또 디테일하게 정보들 많이 좀 진정성 있게 신경 써서 제공을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좀 시청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 지금 이렇게 힘들수록 우리가 또 지금 이렇게 애매하고 힘든 상황에서 시장이 한번 또 확 빠져버리면 진짜 또 더 힘든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를 좀 하자라고 저는 항상 VIP 회원님들께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해서 그런 어떤 진짜 한번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한번 적극적으로 편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상대적으로 하락을 보였을 때 접근을 하면은 상승 탄력이 더 강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좀 노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올해 연말부터 해서 내년까지 준비를 해야 될 종목들이 있습니다. 저에겐 다 플랜이 있어요. 그런 거 같이 한번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가입 문의 많이 주시고요. 가입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한 게 있거나 가입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타 그 밖에 유튜브로도 충분히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종료 전에 반드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소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